지난 15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서울 홍제동 문화촌에 있는 감자탕집을 찾았다. 가게에 앉아 감자탕을 맛보던 백 대표는 연신 인상을 쓰며 음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오래된 재료를 쓴다고 진단한 백 대표는 시래기를 먹은 후에는 심지어 쓰레기 맛이 난다고 역평까지 했다. 실제 해당 감자탕집의 고기는 육즙이 빠질기로 빠져 식감만 조금 남아있었고 감자 역시 삶은 지 오래된 상태였다. 감자탕집 사장은 미리 삶아 냉동 보관한 뼈를 유익수에 넣고 끓으면 떠오르는 기름만 제거해 고기와 국물을 펴서 손님에게 나가는 방식으로 조리해왔다. 때문에 고기 식감은 건조할 수밖에 없었다. 사장은 그날 해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백 대표는 장사 되고 안 되고를 핑계로 삼으면 안 된다고 다그쳤다. 감자와 시래기 맛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린 백 대표는 언제 삶았냐고 물었다. 사장은 우물쭈물 3일 정도 됐다고 털어놨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백 대표님 저렇게 화난 것 처음 본다. 제2의 홍탁즙이 나왔다. 진짜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5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20번째 골목인 홍제동 문화촌 골목의 첫 번째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골목식당 최초로 감자탕집이 등장했다. 어머니와 아들이 운영하는 감자탕집은 첫 관찰부터 이화함을 자아냈다. 손님이 없어도 가게 오픈 준비를 하는 다른 곳들과는 달리 아들은 오픈 준비는 전혀 하지도 않고 태블릿 PC로 TV만 시청했다. 카운터에 앉아 태블릿 PC만 보면서 꼼짝도 하지 않는 자세부터 가게 안에서 외출복 차림으로 있는 아들의 모습은 백종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결국 백종원은 이건 속이질 못한다. 그동안 가게에서 걷돈 사람이다. 아드님은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후 건철한 시간 만에 조리 담당인 어머니가 등장했다. 어머니가 가게 오픈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아들은 일을 제대로 돕지 않고 태블릿 PC를 보는 데만 집중했다.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감자탕집의 현실을 파악하기는 힘들었고 결국 제작진은 손님으로 위장해 긴급 투입됐다. 홀 담당인 아들은 손님 등장하자 태블릿 PC에서 잠시 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음식을 서빙하자마자 다시 태블릿 PC 앞에 앉았고 이를 지켜보던 백종원은 장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며 답답해했다. 백종원은 직접 가게를 찾아 감자탕을 주문했고 상황실로 간 어머니와 아들은 손님이 없는 이유가 맛 때문은 아닐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백종원은 감자탕의 맛을 보자마자 재료 대부분이 오래된 것임을 단번에 알아챘다. 육즙이 다 빠진 고기와 삶은 지 3일 된 감자, 양념이 덜 배어서 묵은 냄새가 나는 배추 시래기까지 전부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시래기는 진짜 쓰레기 맛이 난다고 혹평했다. 어머니는 손님이 없다 보니 재고 관리가 힘들어서 오래된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백종원은 장사되고 안 되고를 핑계로 삼으면 안 된다. 이것도 투자다. 손님 없으면 삶아서 버려야 한다. 손님한테 매일 새로 삶은 것을 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백종원은 신선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어머니도 이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소량 조리도 해봤는데 구수한 맛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포기했다며 나름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백종원은 고민을 왜 엄마 혼자 하냐고 아들을 향해 일갈했다. 게다가 가게를 물려받을 의사가 있다던 아들은 가장 기본인 감자탕 맛집 조사도 전혀 안 된 상태였다. 백종원은 아들의 나태함을 지적하며 이건 아니다. 일단 아드님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후 백종원은 상황실에 있던 아들을 소환해 볶음밥을 만들라고 했다. 아들은 요리가 처음은 아닌 듯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가게를 운영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재료 위치 하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어둥지둥했다. 이에 백종원은 쓴소리를 했고 이를 지켜보던 어머니도 그래야 정신이 바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아들에게 선뜻 쓴소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한때 너무 힘드니까 술 먹고 애한테 함부로 한 적이 있다. 그게 미안해서 지금 말을 잘 못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한테 미운 감정을 아들한테 하소연한다고 한 건데 아들에게 짐이 된 거다라며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다행히 아들이 만든 볶음밥은 백종원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어머니와 아들은 겨우 미소를 지었다.
이어 백종원은 주방 점검에 나섰고 재료 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했다. 백종원은 어머니와 아들에게 각각의 과제를 줬다. 어머니에게는 감자탕 간 맞추기와 적당량만 만들고 남는 건 모두 버리기. 아들에게는 동남아식 갈비탕 6골차 레시피를 찾아서 연구하라고 전했다. 백종원은 이렇게 숙제를 주는 건 몰라서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 멈춰 있다는 가정하에 내려주는 거다. 숙제 줬는데 못하거나 안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경고했다. 골목 식당, 백종원이 서대문구 홍제동에 떴다. 역시나 이곳에도 그의 뒷목을 잡게 하는 가게들이 솔루션을 기다리고 있었다. 15일 오후 전파를 탄 SBS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백종원, 김성주, 정인선은 2020년 첫 번째 골목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문화촌을 택했다. 김성주는 이곳엔 유동인구가 없다. 상가가 잘 되지 않는다더라. 여기에 올 바엔 신촌으로 빠진다. 그저 스쳐가는 곳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솔루션이 필요한 곳은 감자탕집, 팥갈국수집, 레트로 치킨집이었다. 그런데 이 세 곳은 12시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손님 없이 한산했다. 먼저 16년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004년 인수받았을 때 그대로 가게를 둬서 레트로 콘셉트가 됐다. 특이하게 이곳은 무속인에게 점지받은 대로 감자와 치킨을 같이 튀기고 있었다. 60대 부부는 2시 오픈인데 5시까지 손님 없는 가게를 멍하니 지켰다. 그럼에도 배달 손님 말고 홀 손님으로 북적이길 바라는 목표를 지녔다. 백종원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과 골뱅이 소면을 시켰다. 메뉴판을 보더니 20가지 메뉴가 넘는다며 두 분의 평화를 위해 메뉴를 반으로 줄여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남자 사장은 기계도 인수받을 때 그대로다. 잡내 제거하기 위해 기름에 소주 넣었다. 그래서 시끄럽다. 인수받을 때부터 일러준 대로 만들고 있다고 알렸다. 치킨 역시 옛날 방식 그대로 튀김옷이 얇은 물반죽으로 만들었다. 맛을 본 백종원은 튀김옷이 바삭하지 않은데 치킨은 대충 튀겨도 맛있다. 문제는 어디서든 맛볼 수 있다. 맛도 레트로다. 양념치킨 맛은 레트로가 아니다. 양념을 바꾸셔야겠다며 보통 치킨집에 비해 큰 닭을 사용하면서 장점을 못 살리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여자 사장의 주무기인 골뱅이 소면을 맛봤다. 백종원은 쉽게 맛보기 힘든 양념 맛이다. 골뱅이 메뉴를 왜 없애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다. 좋다. 방송이라 맥주 없이 먹으려니 고문이다. 치킨 먹을 땐 안 땡겼는데 골뱅이 먹으니 맥주가 땡긴다고 칭찬했다. 여자 사장은 직접 만든 양념으로 채소를 무친다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백종원은 이어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16년 넘게 쓴 주방에 이 정도면 관리를 잘하신 거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다. 깔끔하게 잘 쓰고 계신다. 냉장고 관리도 좋다. 기계가 노화됐는데 아니 정리가 잘 돼 있으니 후배들이 배워야 한다. 박수 쳐드리고 싶다. 튀김 냄새 잡는 환기시설을 손봐야겠다. 조금씩 보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모자가 운영하는 감자탕집. 아들은 아침부터 축구와 바둑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모니터로 본 백종원은 저녁 식당 카운터 자세가 아니다. 가게 안에서 외출복 입는 게 무슨 장수하겠다는 건가. 이건 속이지 못한다. 가게에서 겉도는 사람이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리 담당인 어머니 사장은 남편과 함께 사진관을 운영하다가 IMF의 도둑까지 겹치자 거듭된 실패에 내리막길 인생을 걷고 있다고 한탄했다. 골목 식당을 통해 빚을 갚고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다고. 38살 된 아들 역시 감자탕집을 물려받아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 사이 대화도 없고 말수도 부족했다. 백종원은 전형적인 장사가 안 되는 가게의 모습이다. 안 되면 얘기하고 대화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점심 5만 원도 못 파나 보다. 재료를 적게 준비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오후 1시간 넘어도 손님이 없어서 제작진을 투입시켰을 정도. 참지 못한 백종원이 가게로 들어섰다. 아들은 깍두기와 밑반찬을 담기 시작했는데 잘라둔 양파가 부족했다. 1년 5개월째 어머니와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는 엄마에 이어서 장사할 생각이다. 음식은 할 줄 아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적은 없다. 볶음밥 담당이다라고 털어놨다. 감자탕을 맛본 백종원은
감자탕은 기본 이상하는 메뉴인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을 거라면서도 간이 약하다. 밥 생각도 안 나고 술 생각도 안 난다고 혹평했다. 문제는 오래된 재료들 때문이었다. 전날 삶아둔 고기라 장조림 육즙이 빠질 대로 빠져서 씹는 식감만 조금 남아있었기 때문. 어머니 사장은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해명했다. 백종원은 장사되고 안 되고를 핑계로 삼으시면 안 된다. 이것도 투자다. 손님 없으면 다 버려야 한다. 안 되면 버려야 한다. 감자도 삶은 지 오래됐다. 우거지도 양념이 덜 배었다. 간이 약한 국물과 3일씩 지난 재료들이라니 말이 안 된다. 시래기에서 쓰레기 맛이 난다고 쓴 소리를 퍼부었다. 소량만 끓여 폐기 없이 신선도를 유지할 생각을 어머니 사장도 했다고. 그는 양을 적게 해서 해볼까 했는데 원래 구수한 맛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백종원은 고민을 왜 엄마 혼자 하냐 이거다. 아드님이랑 같이 상의했어야지라고 지적했다. 잘 돼야 물려받지, 잘 안 되면 각자 살 길을 찾아야지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백종원은 크게 실망했다. 볶음밥 담당이라는 아들이 드디어 요리에 나섰다. 원래는 어머니 사장이 재료를 손질해준다던 그는 스스로 칼을 잡고 김치를 다졌다. 떨리는 마음에 손톱까지 썰어 다시 시도하고 재료가 어디 있는지 몰라 헤맸지만 무사히 김치, 양파, 깻잎을 썰어서 백종원에게 볶음밥을 대령했다. 어머니 사장은 철없고 무심한 아들인데도 무한 애정을 보였다. 그는 한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술 먹고 아들한테 함부로 한 적이 있다. 그게 미안해서 지금 뭐라 말 못한다. 남편한테 미운 걸 아들한테 하소연한다고 한 건데 짐이 된 거죠라며 미안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다. 다행히 백종원은 볶음밥은 맛있다고 했다. 다만 주방 상태는 실망 그 자체였다. 그는 한 번에 끓여놓은 국물을 보면 이틀 이상 된 거다. 뼈 포대와 시래기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 밀봉하지 않은 뼈 자체도 말랐다. 5자루면 한 달은 쓸 정도인데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육수의 간을 맞추고 적당량만 만들고 남은 건 버리라고 주문했다. 아들에게는 동남아식 갈비탕인 육골차를 연구하라. 엄마보다 일찍 나와서 숙제를 해라. 마장동에 직접 가서 신선한 등뼈로박 호텔을 연구하라. 다음에 올 때 숙제를 검사하겠다. 못하거나 안 하면 자격이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당장의 솔루션을 받은 두 사람은 남은 고기부터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세 팀 중 유일하게 점심 장사 세 팀을 받은 팥칼국수집으로 갔다. 김성준은 특이하게 이곳은 촬영 일주일 전에 파동심이 가격을 1,000원 올렸다. 손님이 이건 8,000원짜리라고 해서 남편과 상의도 없이 아내가 올렸다더라. 그리고 벽제 건물주가 세를 올려 홍제동으로 옮겨온 곳이라고 설명했다. 여자 사장은 방송 전에 1,000원을 올렸다. 한 분이 다른 곳은 8,000원인데 여기는 7,000원이냐고 맛이 없는 곳이냐고 하더라. 맛있다고 했는데 12초로 얘기를 하더라. 안 그래도 가격을 올릴 생각이었어서 그랬다. 대신 옹심이 2개를 더 넣어서 14개를 준다고 해명했다. 남편은 가격 결정은 아내가 한다면서도 문제는 음식 맛은 괜찮은데 아내의 말에서 많이 깎인다. 단 둘이 있을 땐 99% 이야기를 안 한다. 아내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졌다.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